서울 용산에 11조짜리 사업이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지 면적 약 13,600평, 건물 연면적 약 14만 5,600평, 지하 7층에 지상 20층, 11개 동입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물론이고 백화점과 해외 유명 호텔까지 들어옵니다. 하나의 작은 도시가 새로 생기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요. 서울에 센트럴파크를 만들겠다고 내세운 더 파크사이드 서울입니다. 여의도 파크원이 2조 1천억 원, 롯데 월드타워가 4조 2천억이었습니다. 그리고 파크사이드는 11조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 정도 규모의 사업이 애초에 도시를 지으려고 시작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2003년 4월 한미 양국이 용산 미군 기지를 평택으로 옮기기로 합의합니다.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이전 비용 3조 4천억 원. 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2007년 11월 국방부와 LH가 협약을 맺습니다. 방식은 기부 대 양력. 한쪽이 먼저 시설을 지어서 국가에 기부하고 국가는 그 대가로 땅을 넘기는 구조입니다. LH가 자체 자금 3조 4천억 원으로 평택 기지를 짓고 국방부는 용산 기지 4개 부지를 LH에 넘겨줍니다. 그럼 LH 입장에서 평택에 들어간 돈보다 이 땅을 더 비싸게 팔아야 이득이겠죠. 그래서 땅값을 올리는 방법이 사용됩니다. 2015년 4월 유엔사 부지의 용도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뀝니다. 둘의 가장 큰 차이는 용적률인데요. 땅 면적 대비 지을 수 있는 건물 바닥 면적의 총합인데 늘어나는 용적률만큼 지을 수 있는 건물 규모가 달라지죠. 그렇게 해서 유엔사 부지가 가장 먼저 2017년 5월 공개 매각으로 나옵니다. 공급 면적 약 13,600평, 예정가 8,031억 원, 평당 약 5,900만 원이었습니다. 조건은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600% 이하, 최고가 입찰이었죠. 그리고 두 달 뒤 11건설이 1조 552억 원에 낙찰받습니다. 평당 약 7,760만 원, 예정가보다 2,521억 원, 약 31% 높은 금액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 대형 건설사가 아닌데요. 11건설 엄서고 회장님은 책 외판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후 출판사를 세웠고 건설사까지 차렸죠. 2010년대엔 용인 성복 힐스테이트 같은 사업을 했고 그리고 서울 한복판 1조짜리 땅의 주인이 됩니다. 이분 스타일이 짐작되는 대목이 하나 있는데 주방을 고르러 직접 이탈리아까지 갔습니다. 몰테니 그룹의 다다키친을 본인이 선별했고 대리석도 하나하나 골랐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의 법정 용적률 상한은 1300%입니다. 서울시는 조례로 800%를 적용해 왔고요. 어느 기준으로 봐도 600%는 낮죠. 땅을 판 국방부는 세 부지 모두 800%로 짓기 원했습니다. 돈이 필요했으니까요. 근데 서울시가 반대했습니다. 남산이 가려지기 때문이죠. 이 대립이 지속되었는데요. 그리고 2015년 1월 관계기관 조정회의를 거쳐 합의안이 나옵니다. 합의 방식은 3D 경관 시뮬레이션이었죠. 조건은 두 개인데요. 남산 소월길보다 낮을 것, 그리고 반포대교 남단에서 남산 7부 능선이 보일 것. 그렇게 나온 게 70m입니다. 지상 20층이죠. 건물을 더 높게 지을 수 없으니 지하를 파야만 했죠. 토지비만 1조가 넘는데 최대한 연면적을 확보해야 사업성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지하 7층까지 내려갔고 주차 3,000여 대가 전부 땅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지하와 저층부에는 리테일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요. 지하층은 오피스나 다른 용도로 대체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거기에 신세계 백화점이 들어옵니다. 이 건물의 상업시설 면적은 약 39,000제곱미터, 연면적 대비 8.1%입니다. 파크사이드가 자주 거론하는 도쿄 아자부다이 힐스는 연면적 86만 1,700제곱미터에 상업시설 2만 3,000제곱미터, 약 2.7%입니다. 전체 연면적 차이가 있어서 비율만으로 정밀 비교하기는 어렵죠. 하지만 파크사이드의 상업시설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건 분명해 보이죠. 사실 리테일 비중이 높은 건 사업주 입장에선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리테일은 오피스보다 인차인 트렌드가 빠르고 소비 사이클에 민감하죠. 공실 이슈가 상대적으로 빈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체를 아우르는 운영사가 필요해집니다. 도쿄는 그 문제에 답이 있었는데요. 바로 모리빌딩입니다. 롯본기 힐스, 도라노몬 힐스, 아자부다이 힐스를 직접 짓고 직접 운영합니다. 물론 도쿄는 인구 밀도와 소비 여력이 리테일 시장을 받쳐주는 조건도 함께 있죠. 파크사이드는 11건설은 개발사입니다. 운영사가 아니죠. 그래서 2025년 7월 1일 신세계 백화점과 MOU를 체결합니다. 지하 1층부터 지상 4층까지 전용 16,470제곱미터 전면 경영 제휴라고 하는데요. 신세계가 백화점 밖에 이 규모로 나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닙니다. 2025년 11월 문을 연 하우스 오브 신세계 청담이 백화점 밖 첫 사례인데 1,500평 규모입니다. 파크사이드 제휴 구역은 전용 기준 약 4,980평, 3배가 넘죠.
그만큼 신세계도 이곳에 가능성을 봤다는 뜻이겠죠. 세부 계약 구조는 알 수 없지만 유의미한 사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만큼 상징적인 사례인 것 같네요. 잠깐만요. 내용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운영사가 하나 더 있는데요. 바로 로즈우드입니다. 1979년 미국 댈러스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창업자는 석유 재벌 H.L. 헌트의 딸 캐롤라인 로즈 헌트. 지금은 홍콩에 본사를 둔 로즈우드 호텔 그룹 소유고 전 세계 39개의 도시에서 호텔과 레지던스를 운영합니다. 2025년 10월 발표된 The World's 50 Best Hotel에서 1위가 로즈우드 홍콩이었습니다. 2023년 2위, 2024년 3위를 거쳐 정상에 올랐죠. 파리의 오텔 드 크리옹, 뉴욕의 더 칼라일까지 로즈우드 계열 7곳이 한 해 리스트에 올랐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 로즈우드 홍콩을 설계한 게 KPF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파크사이드 서울의 마스터 플랜도 KPF가 맡았습니다. 로즈우드 서울은 2027년 개관 예정이고 250실입니다. 단순히 호텔이 옆에 있다는 게 아닙니다. 주거 입주자가 그 호텔 서비스를 쓴다는 특별한 구조입니다. 오피스텔 어메니티인 더 파크사이드 클럽 바이 로즈우드 서울은 카페부터 레스토랑, 라운지, 피트니스, 사우나, 하이드로테라피 풀, 골프 클럽으로 구성되고 로즈우드가 직접 운영까지 합니다. 그리고 지하 1층에서 신세계가 기획하는 상업시설과 직접 연결되죠. 한마디로 집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 세계 1위로 뽑힌 호텔 브랜드가 운영하는 라운지와 공간이 있고 그 옆이 백화점이라는 뜻입니다. 국내 주거 상품에서 이 조합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다만 시행사 자료를 보면 컨시어지, 발렛, 세차, 펫 돌봄 같은 서비스는 로즈우드와 관계없이 별도 전문 업체가 제공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호텔식 서비스는 결국 인건비가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인건비 이꼴 서비스의 퀄리티죠. 그래서 세부적인 서비스는 별도 외주 업체가 제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호텔 소속 인력은 몇 명만 두고 보통은 외주 인력이나 용역사를 구성하죠. 호텔의 브랜드를 이식시켜서 운영하는 곳들이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파크사이드의 방향성이 조금 읽히는데요. 오피스텔은 바로 분양했고 아파트도 나중에 분양을 하겠죠. 리테일도 분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지 않았습니다. 단기 현금보다 장기적으로 이곳의 가치를 보존하고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회수 시점을 셋으로 나눈 겁니다. 오피스텔은 즉시, 아파트는 유보, 호텔과 리테일은 보유. 전체 레이아웃을 보면 용산 공원을 마주보는 곳에 오피스텔이 꽤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도 숲을 바라보고 있고요. 결국 잘 팔기 위한 레이아웃 전략이죠. 대신 로즈우드는 오히려 뒤쪽으로 배치됐습니다. 만약 호텔만 만드는 사업이었다면 당연히 숲을 바라보게 놨겠죠. 그런데 개발 관점에서 이익을 극대화하고 금액을 높이려면 분양하는 단지를 숲에 근접하게 만드는 게 당연했을 겁니다. 그런데 왜 한국에 이런 복합시설이 없었을까요? 개발과 운영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개발하는 곳은 시행 이익을 챙기고 리테일 운영사는 백화점처럼 유통과 쇼핑 관점으로 접근합니다. 도시 하나를 통으로 기획하고 계속 운영하는 회사가 없었습니다. 물론 삼성역 GBC나 삼표부지 같은 대규모 개발이 진행 중이니 앞으로는 또 모르죠. 그리고 아자부다 힐스 이야기에 나와서 말인데 그곳에는 국제학교와 종합병원까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도시죠. 파크사이드엔 이런 시설이 없는데 이걸 흠이라고 보기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아자부다 힐스는 파크사이드보다 2배 이상 크고요. 그리고 아자부다이는 1989년에 시작해서 약 300명의 토지 소유주와 협의하고 2023년에 끝이 났습니다. 34년이 걸린 거죠. 파크사이드는 그 정도 규모는 아니고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양에 조금 더 중점을 둔 시설입니다. 성격이 다른 거죠. 그럼 파크사이드는 잘 되고 있을까요? 2025년 7월 오피스텔 청약에서 775실 모집에 1296건, 평균 1.67대 1을 기록했습니다. 최고 경쟁률은 40대 1을 넘겼고요. 다만 지금도 선착순으로 분양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전용 면적 기준 2억 원대, 가장 작은 53제곱미터가 29억, 가장 큰 185제곱미터가 185억 원에 달합니다. 그리고 2026년 5월 기준으로 2027년 2월 완공 목표에 맞춰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인근을 가보면 건물이 꽤나 많이 올라갔고 곧 준공될 것처럼 보이죠. 준공은 2027년 2월, 입주는 2027년 6월 예정입니다. 아파트 420가구는 일반 분양을 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으니 임대 후 분양, 후 분양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 물론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파크사이드, 이름 그대로 공원 옆이란 뜻이죠. 뉴욕 센트럴파크를 모티브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공원 옆에 자본이 몰리는 건 새로운 얘기가 아닌데요. 서울숲만 봐도 갤러리아 포레와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가 바로 옆에 있죠. 숲세권은 자본이 몰리는 1순위입니다.
글로벌하게도 비슷하죠. 센트럴파크나 하이드파크 인근에는 고가 주택이 밀집해 있습니다. 파크사이드 300m 거리엔 에테르노 용산이 개발되고 있는데요. 아파트 29세대, 오피스텔 4세대, 총 33가구입니다. 그리고 라파엘 모네오 설계 2029년 하반기 예정입니다. 에테르노 어디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IUC 그리고 손흥민씨가 130억 원, 약 4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으로 분양받은 것으로 유명하죠. 에테르노 청담, 에테르노 압구정, 그리고 에테르노 용산이 곧 개발 예정입니다. 같은 입지에 정반대의 답이 2개 나와 있는 셈인데요. 한쪽은 33가구의 희소성, 한쪽은 1195세대의 규모. 고급 주거가 이 동네를 풀어내는 새로운 방식이기도 하죠. 현재 세일즈하는 갤러리는 현장이 아니라 강남구 역삼동에 있습니다. 강남 자산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위치를 택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인테리어도 짚어볼만 한데 오피스텔 인테리어는 직접 가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디자인은 런던 기반 콘란 앤 파트너스가 맡았고 국내에선 하이엔드 인테리어 전문사 이웨이가 참여했습니다. 한남더힐, 서울숲 트리마제, 에테르노 청담 등을 해온 회사인데요. 직접 두 눈으로 보니 어두운 원목 톤의 마블 소재 그리고 마감으로 고급감을 만들어내는 방식이었는데요. 화려하게 모든 소재를 다 쓰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고급미를 살린 쪽에 가까웠습니다. 물론 아파트 인테리어는 또 다를 수 있겠죠. 분양 결과가 어떻게 될지, 로즈우드 호텔과 신세계가 어떤 컨셉과 공간을 보여줄지는 아직 명확하진 않는데요. 다만 분명한 건 용산공원 인근에 새로운 시설이 생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왕이면 성공적으로 오픈을 해서 사람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